매주 수요일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청조 징역 12년. 자, 오늘 오후에 재벌 3세를 사칭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물이죠.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의 상당을 편취한 전청조에게 오늘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무엇보다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해왔고 전청조는 무엇보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3범죄로서는 비교적 높은 징역 1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청조 씨의 경호팀장, 경호팀장이 남현희 씨 조카와 교제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 조카에게 가수 아이유 씨를 거론하면서 속였다는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속인 사람이 지금 남현희 씨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청조뿐만 아니라 경호실장 이 씨도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물론 경호실장 이 씨는 전청조의 전체 범행 중 일부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경호실장 이 씨도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해왔고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자기 명의로 임차했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은 직접 귀속받았다는 취지로 기소를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 경호실장 이 씨에게는 2023년 7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그것도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만 인정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경호실장 이 씨도 일부 범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즉 전청조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기 범행의 종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아이유와의 교제 과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 조카를 이 경호팀장이라는 분이 사귈 때 경호실장 이 씨가 남현희 씨 조카와 교제를 했었죠. 그래서 경호실장 이 씨 변호인이 남현희 씨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남현희 씨 조카가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의 친분 관계를 운운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즉 전청조가 아이유와 자신이 동거까지 한 사이이고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했다거나 그리고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 남현희와 그 딸이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공연 VIP석에 데려가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남현희 씨의 조카가 일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경호실장 이 씨 입장에서는 자신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전청조 이와 같은 각종 거짓말에 속은 상황이었지 그 사정을 모두 다 알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여기에 항변을 같이 속아서 남현희 씨 조카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남현희 씨 조카를 법정에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팀장이 맞습니까? 실장이 맞습니까? 실장, 경호팀장입니다. 경호팀장도 이제 속았다. 이 부분을 좀 참작했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속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이 경호팀장 A 씨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는데 특히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청조가 경호팀장 A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가서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시점부터는 사기 행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 이 시점 이후에 또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마 이 시점 이후부터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가담했다는 취지.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여러모로 범행을 뒤에서 도왔다는 취지로 종범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가 남을 속이면서 이제 이름을 판 유명인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일종의 친분 관계도 과시를 했는데 남현희에게 펜싱으로 일론 머스크와 대결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뒤에 마치 일론 머스크의 사인을 받아온 것처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와의 대결을 하겠다는 전청조의 말을 들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청조가 현지에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일론 머스크의 사인을 제시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한 적도 없고 그 사인도 전청조 본인이 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사기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직접 다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청조 씨가 옥중 편지를 써서 이것도 또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자신이 매일 이 TV에 나오는 것이 좀 신기하다. 스스로를 우주 대스타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까지 들은 그 사기 행각을 보면은 네. 좀 치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네. 의도된 행동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지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 게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신의 지인에게 쓴 편지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편지 한 귀퉁이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우주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이 문구를 가리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지금도 대스타다. 여기 구치소에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했다는 자신의 감상을 적었습니다. 아마 전청조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연함을 지인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손에 꼽을 만큼 기상천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와 경력을 과시하는 사기 행각은 지금까지 흔히 있어 왔지만 성별을 속인 경우, 물론 성별을 속인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전의 사기 행각까지 합쳐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속였다가 다시 여성임을 지칭했다가 다시 남성으로 속이는 등 시시각각 성별을 속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청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경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슬그머니 남에게 떠미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경호팀장에게 이 일을 가담시키게 된 거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모든 책임을 경호팀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지 변제 계획도 없고 그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길 막혔다고 역주행? 이번 설 연휴 때 또 워낙 연휴 때면 워낙 교통량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좀 황당한 사고들이 이번 연휴에도 있었나 보죠? 실제로 설 성묘 차량들로 가득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버스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체가 시작되자 저 멀리서 흰색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는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이 역주행 비상등을 켠 채로 편도 1차로에 불과한 반대편 차선을 무려 20초가량 역주행합니다. 교차로를 앞두고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기도 했고 특히나 끼어들면서 즉 자신의 차량 앞에 그 끼어들음에 피해를 당한 제보자가 이 영상을 실제로 공유하면서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보자의 영상으로 이제 이 상황이 공개된 건데 신고는 했습니까? 실제로 제보자가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가 글을 작성하면서 앞에 갑자기 버스가 끼어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전방 블랙박스, 후방 블랙박스를 모두 다 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경 충남 논산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전방 블랙박스에서 찍힌 영상이 나오는 거죠?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웬만한 난폭 운전 오토바이보다 더 심한 난폭 운전을 하더라. 그대로 참고 넘기기 힘들어서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으로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앙선 침범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조사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버스에 표시된 단체에게 급한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시간이 촉박한 사람이 타 있는데 너무 늦다 보니까 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몹시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난폭 운전 혐의 등도 조사할 방침인데 일단은 중앙선 침범은 승합차 과태료 10만 원, 안전지대 침범은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난폭 운전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중앙선 침범을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교통상의 위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난폭 운전을 이건만 돼도 바로 벌점 40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운전자가 어느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라면 아마 징계 처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본 건은
이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네. 고속도로에서도 뭐 추격신이 있었다고 하던데. 지난 10일 영동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버스 전용 차로로 검은색 승용차가 달리고 있는데 순찰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으니 멈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이더니 무려 시속 200km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상당 시간 주행을 반복하는데 예. 200km로 달리다 보니까 순찰차의 시야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촬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예. 이 도로 교통을 관리하던 경찰 헬기가 공중에 떠 있던 겁니다. 경찰 헬기 입장에서는 시속 20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추적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로 헬기가 추적을 시작하면서 이 도주 차량을 끈질기게 뒤쫓았고 야산 근처를 맴돕니다. 즉 도주 차량이 야산 근처에서 도주에 정지해 있었던 것이죠. 이 순찰차가 헬기의 지시를 받고 이 야산 근처에 도착해서 야산에 올라가 보니까 역시나 도주 차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공조가 이뤄졌고 그 공조 결과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 운전자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무면허 상태였는데 경찰이 따라오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 동승자 3명 중 1명도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죠. 사라진 부적. 뭐 신년이 되면 운세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던데 네네. 복권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광주 서구에서 작은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30대 A 씨가 2022년 하반기 SNS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예. 자신이 찍어준 번호로 점집 이용객 한 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는데 경남 창원에서 연락을 해온 피해자가 당첨 번호만 찍어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장당 250만 원을 받고 부적을 구매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키워드에 나온 부적이 바로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자신이 지정한 곳에 묻고 4주 후에는 불태워야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A 씨가 지정한 장소는 경남 창원의 한 야산이었는데 이 지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주의사항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키는 대로 했겠죠, 당연히 피해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택배로 부적을 받아서 A 씨가 지정한 야산에 그 부적을 묻습니다. 근데 그 부적이 사라집니다. 알고 봤더니 A 씨가 광주에서 창원까지 직접 내려가서는 그 부적을 파헤쳐서 숨겨놨던 것입니다. 왜 숨긴 거죠? 피해자가 부적이 사라졌다고 A 씨에게 연락을 했더니 부적을 제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당첨 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편취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A 씨가 직접 내려와서 부적을 파헤쳐서 숨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돈을 사실상 뭐 뜯어낸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사기죠. 예. 구판까지 벌였다고 하던데.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오고 가족이 죽게 된다면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만드는데 이거는 뭐 복권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굿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굿판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이 A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자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A 씨의 20대 연인인 B 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적돼 같은 수법을 썼는데 서로 따로 한 거죠. 그렇죠. 이 B 씨를 상대로도 불구속 입건해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